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현재까지 8월에 청약하는 종목이 2개뿐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 모두 다음 주에 청약을 하는데요. 사실 청약은 대성 하이텍이 먼저 합니다만 대형 종목인 소카가 더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소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대성 하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워밍업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장하는 종목의 사업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청약 정보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소카는 좀 다르게 가봅니다. 이 종목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세 가지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판단은 구독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점부터 봐야겠죠. 소카라는 회사 유명하죠.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카쉐어링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카쉐어링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렌터카는 하루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것인데 카쉐어링은 분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소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면 차량을 구매를 하고 고객들이 그 차를 빌려 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차량이 중고가 되겠죠. 그래서 감가가 지난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만 보면 렌터카 사업하고는 크게 다른 점은 모르겠습니다. 소카는 주력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카쉐어링인데요. 매출 97%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전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은 주차 서비스, 세차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이름이 좀 모호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자전거를 쉐어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카쉐어링 외에는 나머지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미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카쉐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소카, 그리고 그린카, 딜카가 있는데요. 현대카드가 결제 금액으로 세 개 회사의 점유율을 보았다고 합니다. 결제 금액을 보면 소카는 약 78%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수준이죠. 특히 20년보다 올해 점유율이 1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업체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롯데렌탈이 그린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올해 소카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자회사 그린카로는 소카를 따라잡기가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세 업체 간의 점유율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소카존, 즉 차량을 주차해 두는 장소가 개수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카쉐어링은 분 단위로 짧게 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타겟이죠. 그래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장소가 많아야 됩니다. 그만큼 빠르고 쉽게 차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요. 현재 전국에 소카존이 4,1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들이 얼마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격차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은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실제 사용하는 고객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코로나 첫 해인 20년도에는 약간 빠졌는데 그래도 21년도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선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인당 이용 시간입니다. 인당 이용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약간 쿠팡하고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 이용 고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락인되고 충성 고객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연령대를 보면 20대 비중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30대, 40대, 50대 이상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카의 이용 고객들 연령대가 저변이 확대되고 있죠.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카는 카쉐어링 사업의 최대 장점인 비대면 이용 서비스를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카는 차량을 반납할 때 차량 사방을 사진을 찍고 등록하죠. 이렇게 사진만으로 손상 여부를 판독한다든지 그리고 카쉐어링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카쉐어링과 렌터카는 어느 정도는 사업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카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좋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5.5%이고요. 그동안 수많은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해온 유니콘 기업이죠. 그래서 기존 주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보호회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 전체가 16.3%밖에 되질 않는데 이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오게티가 있는데요. 스톡옵션입니다. 정말 임직원들에게 엄청나게 부여를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 스톡옵션 중에서 행사 기간이 시작된 것만 제가 잘랐습니다. 미행사 수량이 95만 주 정도 되던데요. 95만 주가 상장일부터 행사가 되면서 유통 물량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 2.8%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스톡옵션이 많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 물량을 합쳐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20%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투자자들도 재무적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2대 주주는 SK이고 3대 주주가 롯데렌탈인데요. 둘 다 국내 5대 그룹사죠. 이 두 개 그룹이 소카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소카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롯데렌탈은 올해 3월에 재무적 투자자 지분을 인수를 하고 3대 주주로 들어왔는데요. 인수 단가는 4만 5천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공모가 상단이 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이 인수한 가격과 공모 가격이 차이가 없는데요.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인수 가격보다 공모 가격을 높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정리를 해보면 소카는 카쉐어링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가볍고요. 마지막으로는 SK와 롯데가 선택한 회사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럼 장점 봤으니까요. 단점 볼 차례죠. 공모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공모가입니다. 오늘 공모 가격이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공모 가격이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수준인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EV 세일즈라는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데요. EV 세일즈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안 그래도 지루하고 근엄한 영상이 더 애매해지죠. 그래서 그냥 결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가 상단이 4만 5천 원인데요. 시가총액은 약 1조 5천억 원이 되고 EV 세일즈 배수는 4.3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 가격인 3만 4천 원 기준으로 EV 세일즈 배수는 3.2배가 되는데요. 자, 그럼 비교를 해봐야겠죠. 해외에서 소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버, 리프트, 그랩입니다. 화면은 이 세 개 회사의 EV 세일즈 배수인데요. 우버는 2.4배, 리프트는 1배, 그랩은 2.5배입니다. 그런데 소카는 공모가 하단이 3.2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카는 공모가가 하단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해외 기업들보다 밸류가 더 높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카의 증권 신고서를 보면 카쉐어링 사업과 렌터카 사업은 차이가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해둡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롯데렌탈이나 SK렌터카를 유사 기업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왜 제외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렌터카 대표 종목인 롯데렌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롯데렌탈 작년 여름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죠.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공모 가격이 5만 9천 원이었는데요. 화면에 차트를 보면 상장 초반에 6만 9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 가격은 저 하늘의 별이 되어버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주구장창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주가는 38,150원입니다. 공모 가격보다 35% 정도가 하락했는데요. 화면은 롯데렌탈의 사업 구조입니다. 차량을 빌려주는 즉 렌터카 매출 비중이 62%, 그리고 중고차 사업이 28%입니다. 차를 활용한 사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소카의 카쉐어링 사업과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차를 빌려주고 돈을 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차는 중고차로 판매를 한다, 이 두 가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와 롯데렌탈을 PSR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PSR은 시가총액의 매출액을 나누어 준 지표인데요. 적자 기업들이 공모가 산정할 때 가끔 사용합니다. 최근에 상장을 철회했던 원스토어 PSR로 공모가를 산정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롯데렌탈을 EV 세일즈로 계산을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한 PSR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최근 4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소카의 하단 공모가 즉 34,000원 기준 PSR이 3.7배인데요. 그리고 롯데렌탈 어제 기준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본 PSR은 0.6배입니다. 왜 렌터카 업체랑 다르다고 강조를 하고 유사 기업에서 제외를 했는지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소카는 2011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해가 없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은 작년에 영업의 이익이 발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줄고 적자였는데요. 그래도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적자인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소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습니다. 약 14억 원 정도 흑자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흑자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이지만 그래도 영업을 해서 BEP를 넘어섰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증권신고서에 부랴부랴 2분기 실적을 포함시켰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요 예측하기 전날인 어제 소카 대표님은 기자 인터뷰에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분기가 흑자로 전환을 했으니까요.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상장을 앞둔 회사들이 이런 각오를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냥 흑자를 내고 상장을 했으면 훨씬 깔끔한 것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장을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항상 우리는 잘 될 겁니다 라는 청사진을 이야기하지만 계획대로 실현되는 사례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소카는 부디 다르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가 좀 암울합니다. 올해 상장하니까 최근에 돈을 많이 땡겨 쓴 것 같은데요. 유동 비율이 42%로 떨어졌고 부채 비율은 249%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대표님도 철에는 없다고 강조를 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소카는 현재 카쉐어링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 지향점은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거창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화면의 카카오티 앱을 써보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그게 모빌리티인데요. 택시를 부르고 대리운전도 부르고 택배, 렌터카, 기차 등 이동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모빌리티입니다. 카쉐어링도 모빌리티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국내에서는 소카를 비롯해서 카카오 그리고 SK그룹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티맵은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가입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국민이 약 5천만 명 되죠. 절반보다 많은 3천만 명씩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카도 1150만 명 회원이 있는데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만 카카오와 SK 벽은 좀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점도 정리를 해보면 공모 가격은 솔직하게 하단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분기는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올해 흑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하는 카카오와 SK라는 거대한 벽이 소카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단점을 좀 더 강조한 것 같죠. 여하튼 주관사를 보면 소카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이 주관을 합니다. 유안타증권은 의미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메인 주관사인 미래에셋이나 서브 주관사인 삼성증권 계좌가 있으면 됩니다. 청약 관련된 정보는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드릴 때 다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는 다음 주 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를 공시를 하는데요. 청약이 수요일부터죠. 청약 전날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